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국제금융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제가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두꺼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왜 국제금융론을 공부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컵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여담인데 이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이 컵 한번 여기다 놨다고 집중 안 된다고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혼났는데요. 그냥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려면 좀 여유롭게 좀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책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기사 얘기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를 3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얘기 해야겠군요. 오늘 강의하는데도 시험 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볼까요? 첫 번째 기사 이렇게 써있죠. 돌아온 소로스, 도이치은행 베팅으로 대박. 이게 전체적인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을 읽으시면 뭐가 떠오르시죠? 소로스가 누구야? 물론 이런 의문이 들겠고요. 두 번째로 뭔가 도이치은행이라는 주식이 투자해서 대박났네 이겁니다. 자, 이제 중간 제목을 읽어볼게요. 브렉시트 폭락 장소 1천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장이 폭락하는 데서 돈을 벌죠? 세 번째 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1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틀 뒤 주가가 20% 급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군요. 떨어지는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맞아요. 주식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예, 맞아요. 유럽 얘기입니다. 근데 소로스는 미국 사람인데. 맞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영국에서 도이치은행에 베팅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국제금융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거 보고서 이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사를 보고서 아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 국제금융론 배우시면은 어쨌든 이 기사 같은 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은요, 이게 국제적으로 공매도가 누구고 조지 소로스가 누구고 도이치은행이 어떤 은행이고 이런 얘기를 뒤에 가서 다룰 겁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목 같은데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는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있고 98년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외환위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금융위기랑 이 조지 소로스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는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금융위기를 다루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굉장한 투자자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마치 태평양의 상어 떼처럼 이 약한 대상을 물어뜯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밝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기사에 보면 이제 빅쇼트 이런 말도요. 이 공매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공매도는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숏셀링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통 이게 빅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찾아보시면요. 한번 심심하실 때 주말을 이용해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 영화 내용도 예상하셨겠지만 그겁니다. 떨어지는 장세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경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기사를 소개한 이유는요, 정말로 이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고 싶었고요. 최소한
이 사람에 관한 기사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볼까요? 제가 두 번째 기사는요, 2011년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금융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래요. 이건 제가 단 제목입니다. 로렌스 핑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렇게 멋있게 카리스마적으로 생긴 저 아저씨, 대머리까지, 머리 없으시죠, 그죠? 네, 저분 이름이 핑크입니다. 이름이 너무 야한가요? 핑크? 근데 핑크가 아니고 핑크예요. 예, F입니다. F.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이랍니다. 여러분, 자산운용사가 뭐죠? 자산운용사는 말 그대로 자산운용사입니다. 증권회사랑 자산운용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뒤에 해드릴 겁니다. 이 자산운용에 대해서 나오면요. 자, 어쨌든 이 자산운용사들은 여러 뭉칫돈들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핑크 아저씨는요, 당연히 국제경제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대신 돈을 운영해달라고 정말로 많은 자금을 굴립니다. 여러분, 2011년에는 어느 때였냐 하면은 그리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금융위기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 이탈리아랑 스페인이랑 여기도 위험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였고요.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부도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 국제 수지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건 수출입니다. 유럽이 경기가 악화되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되겠고 우리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죠. 자, 어쨌든 그리스 사태로부터 촉발했던 유럽 위기인데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도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저 핑크 아저씨가 말했죠.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2조 달러 정도 필요할 걸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2조 달러가 얼마일까요? 한화로요. 예, 대략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천문학적 돈이죠. 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제가 따로 달았어요. 국제 금융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요. 자, 2번 기사랑 3번 기사는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3번 기사 볼까요? 3번 기사는요, 제목이 이래요. 구제금융 덫에 걸린 독일. 자, 일단은 구제금융이 뭘까? 영어로 구제금융을 베일아웃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구제금융의 덫에 걸린 독일.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패러그래프.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도 좀 있는데.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가 한풀 꺾인 올 4월 1일이다. 여러분 좀 일자를 주목해 보시죠. 언제죠? 이건 2012년도 6월 기사고요. 제가 방금 유럽 위기 해결하는데 2조 달러 필요해요 라고 하는 핑크 아저씨를 인터뷰한 기사는 2011년 기사입니다. 이 두 기사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한 8개월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다시 기사 3번 기사로 가볼게요. 기사 읽어볼게요.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가 한풀 꺾인 올 4월 1일이다. 2달 전이네요. 존 폴슨 미국 헤지펀드 폴슨앤 컴퍼니 회장은 독일 국채 하락에 베팅했다. 첫 번째랑 같은 얘기죠. 하락에 베팅할 수 있네요. 하나 새로운 사실도 배웠죠. 주가 하락에만 베팅할까요? 아니요. 채권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독일 국채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머니게임이었다.
독일 국채를 분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순간 유럽 채권 시장은 긴장했다. 폴스는 2007년 미국 모기지 채권에 그런 식으로 베팅해 200억 달러, 약 2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주인공이다. 돈 진짜 많이 벌었네요. 23조나 벌었으니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 벌면 어디다 쓰죠? 뭐 어쨌든 그런 그가 분트를 빌려 팔아치웠다면, 그리고 괄호를 쳤습니다. 복매도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법했다. 자, 저 기사 이해 갑니까,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가겠죠. 아, 떨어지는데 베팅했구나. 뭐가? 독일 국채 가격이. 근데 저 사람은 과거에 떨어지는 거 베팅해서 23조를 번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요 정도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 두 기사를 좀 연관해보고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앞기사로 가볼까요? 예. 2011년 10월로 가볼게요. 2011년 10월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가 부도가 나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랑 스페인도 부도가 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와, 큰일 났네. 그래서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였고 유럽의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이 여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왔고, 여러분 2011년도 10월 기사 보시면은 우리 주가도 막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가 떨어진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유럽이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당연히 주식을 팔겠죠. 사실은 하나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 거는. 유럽이 저렇게 어렵죠. 부도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럽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왜? 아니, 유럽이 어렵고 유럽 은행들이 망하려고 하는데, 아니, 뭘 아시아에 돈을 둬요. 그 돈 빼가지고 거기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역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언제요? 2011년도 10월에요. 아, 주가 떨어졌네. 유럽 어려운가 봐. 그리고요, 2011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글을 씁니다. 야, 생각보다 신박한데? 한 2천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마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세 종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불효. 전혀 관심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 그냥 경기가 어려워졌나 봐. 첫 번째죠. 두 번째, 지금 우리처럼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를 꾸미는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정말로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요? 어떻게요? 그 기사가 3번 기사입니다. 자, 다시 2번으로 가볼게요. 이런 상황이죠? 와, 유럽이 어렵네. 이태리, 스페인 감안하면 2조 달러 필요하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천조가 필요하죠? 유럽을 다시 서포팅 하는데. 이때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구제금융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디가?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태리, 스페인도 우리도 구제금융, 우리도 돈 줘! 이래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IMF에서 빌려요?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 빌려주면 좋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럽에서 2천조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자, 다시 3번 기사로 가죠. 자, 존 폴스는요, 이번의 상황, 다시 말하면 2011년도에 10월에 이 기사를 똑같이 보면서 아마 이를 꾸몄을 거예요. 뭐라고 꾸몄을까? 야, 2천조 필요하네? 그러면 선택은 그거다. 현재 EU의 위기예요. EU의 위기인데 EU가 계속해서 갈 거냐? 아니면 EU 깰까? EU가 계속해서 가려면 사실은 2천조를
2조 달러를 누군가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2조 달러를 막아줄 나라는 유일하게 독일이죠. 맞죠? 그럼 이제 독일의 선택이네요. 다시 말하면 2000조 원이죠. US 달러로 2조 달러를 발행해서 이거를 막든가 아니면 EU를 깨든가. 근데 3번에 나오는 이 존 폴스는 EU가 지속한다는데 베팅한 겁니다. EU가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이 2000조를 막아야죠. 그러면 독일이 어떻게 하죠? 당장 현금으로 2000조를 조달할까요? 아니요. 채권으로 조달하겠죠. 자, 다시 3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요. 제가 채권 메커니즘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독일의 채권 공급량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맞아요. 독일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2번 기사인 시점인 2011년 10월 시점에서 존 폴스는 이럴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 부도나려고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태리, 스페인도 어려워요.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면 EU가 잘못하다 깨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태리,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독일이나 프랑스랑 EU에서 협상을 할 때 야, 돈 좀 빌려줘. 아니면 정말 EU 나갈 거야? 이렇게 실제로 했었습니다. 선택권은 독일한테 왔는데 결국은 독일이 이 돈을 막죠.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바꿔서요. 다시 말하면 독일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기사를 보면서 이 존 폴스는 독일의 국채 하락에 베팅을 했던 겁니다. 그게 스토리가 다 밝혀진 게 8개월이 지난 후에 나온 기사가 바로 3번 기사입니다. 구제금융 덫에 걸린 독일이 바로 그 기사예요. 알고 보니 정말로 돈 많이 들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이 채권을 발행했고 독일 채권 값이 떨어집니다. 누구 예상대로? 존 폴슨 예상대로. 얼마를 벌었을까? 많이 벌었다는데요.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친절히 편지까지 써서 투자자들한테 설명까지 했는데요. 네, 존 폴슨 뒤에 사진도 하나 놨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존 폴슨 회사 이름이 폴슨 앤 컴퍼니거든요. 여기 부사장이에요. 이 존 폴슨은 2007년도에 그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이 모든 금융 주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그 파생 상품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역량을 총동원해서 숏셀링을 합니다.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죠. 뭐 결과는 굉장한 큰 돈을 벌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돈을 잘 버는 이런 사람이 유명하죠. 존 폴슨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까지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국제금융입니다. 존 폴슨은 미국에 있고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큰 돈을 벌죠. 그리고 역시 조지 소로스도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 독일 이 사이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잘 못 버나요? 아니면 글쎄요, 아직은 좀 국제 감각이 많이 떨어지나 본데요. 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잘 배워서 뭐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존 폴슨처럼 뭐 국제적으로 국제 금융론에 아주 정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어쨌든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번 존 폴슨 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를 올려놨는데요. 국제금융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 필립 커틀러라는 사람인데 마케팅의 대가예요. 그냥 재밌는 말을 해서 인용하려고 해놨습니다. 영어로 써있네요. 볼까요?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원래는 제가 people에 이렇게 따옴표를 한 거는
원래 저분이 말한 건 세 종류의 회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좀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those who make things happen. 뭐죠? 일이 일어나는 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죠. 두 번째, those who watching things happen.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those who wond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뒤나중에 와서 의아해하는 사람들.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일을 꾸미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그 꾸미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뒤나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기사 3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제적으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국제금융론을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요, 물론 일벌이 되긴 되게 어려워요. Those who make things happen. 일을 꾸미는 사람이 되긴 어렵지만 최소한 두 번째 부류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면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에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나한테 피해 있겠어? 아니요, 피해 입습니다. 정말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게 저희가 98년도 IMF 사태잖아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뒤나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 이 필립 코틀러의 말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제가 국제금융론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금융론 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배우게 될 거고요. 배우시면 세상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